안녕하세요. 대기업 한주입니다. 자, 오늘 화순코퍼레이션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순코퍼레이션이 현재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10월 달에 모멘텀이 살아날까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적어놨는데, 사실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지금 뭐 현대차 쪽 이슈가 있어야지만 사실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, 뭐 아니면은 개별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, 현재 자동차 부품주에서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딱히 없거든요. 그래서 뭐 따로 신규로 이제 수주 공시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를 하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, 사실 현대차 쪽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당장 좀 주가에 변동성이 생기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10월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 인도법인의 IPO죠. IPO. 현대 인도법인의 IPO가 10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되기 전에 한 9월 말부터 다시 좀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모멘텀이 좀 생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. 현재 화성코퍼레이션이 갇혀있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투자신탁 쪽이랑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, 그 물량 자체가 좀 크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백데이터로 보는 모멘텀들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, 어쨌든 이 종목별로 사실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었던 이런 백데이터가 대부분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런 백데이터들 중에서 제로 소멸이 났는지, 아니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사실 화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과거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, 가장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 바로 2021년도입니다. 2021년도에 있었던 이슈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, 여러분들? 바로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.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폭스콘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거든요. 폭스콘 관련주인데, 이 대만의 이 폭스콘이 뭐 애플카랑 이제 엮이게 되면서 이러한 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21년도는 애플카와 폭스콘으로 인해서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사실상 애플카는 여러분들 뭐예요? 재료 소멸입니다. 재료 소멸. 왜냐면 지금 애플카는 무기한 연기됐죠. 거의 이제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도 봐도 될 정도로 애플카는 현재는 없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후에 이제 좀 주가 상승이 일부 나왔던 부분들, 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주가 상승이 이렇게 일부 나왔었던 2022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,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도 아마 폭스콘이랑 그리고 실적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. 이 아마 하반기쯤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게 3분기 실적 때문에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일부 변동성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, 일단 상반기에 꾸준한 상승을 보였었던 거는 실적입니다. 은근 이 화성 코퍼레이션이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자동차가 그만큼 잘 팔렸다는 거고, 그만큼 부품이 이제 납품이 많이 됐다라는 뜻이니까, 사실.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마 이때 대부분 좀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었죠.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입니다. 그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500억 이상의, 1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습니다.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죠. 이때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은, 그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메탈 물질을 적용을 해서 이 스텔스 물질을 공개를 했거든요.
근데 여기서 이제 화승 소재랑 이 유체 소음기, 흡, 음제, 메타물질 적용 연구 그 노하우 이전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좀 길어요.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다가 뭐 아무튼 스텔스 물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.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인 건데 추적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, 이 이슈는. 그래서 재료는 남아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부각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2월 달까지 이렇게 상승 나온 거랑 그리고 최근에 6월 달에 주가 상승이 나온 거 이제 두 가지가 나눴죠. 일단 앞부분은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, 실적 그리고 이거 6월 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 IPO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. 모멘텀은. 실적적인 모멘텀과 이 현대차의 IPO인데 현대차의 IPO는 뭐예요? 일정주죠. 일정주. 일정주란 뭐냐? 일정이 정해져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정이 언제예요? 10월입니다. 10월 이후에는 뭐 제로 소멸로 될지 아니면은 뭐 IPO가 흥행해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현대차와 엮여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? 이 현대모비스가 이 화승 코퍼레이션의 종속 회사인 화승 R&A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엮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인도 쪽에도 이제 부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10월까지는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, 그걸 제외하고 한다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.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현재 1분기 실적은 좀 무난하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가 1분기 실적만큼만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이라던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큰 폭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작년 대비해서. 그렇게 되면은 일부 이제 실적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좀 이 재물을 봤을 때 문제될 부분이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.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. 근데 대부분 200%좀 언저리거든요. 근데 얘는 지금 300%가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앞으로 좀 줄어드는지 여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영업 이익률 자체도 좀 상승을 하는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적 측면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현재 자리를 보면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상한가를 만들었었던 구간과 그리고 장기 입형 구간들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장기 입형 하나하나가 다 지지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단기 입형선이 이제 다 밀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계속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거거든요.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81선을 여러분들이 좀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이게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화승코퍼레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